이것 역시 입을 막는 것입니다. 입을 막는데 노가 격동되려고 할 때, 화가 나게 되면 입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입을 막으라는 겁니다. 노를 자극시키지 말아라. 이 안에 어떤 앵거가 생기는데, 화가 생기는데 그것을 자극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노를 격동하면, 그러니까 이 화가 나는 거는 뭐 순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입을 다물 수 있는 것이 참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내가 모욕당했다고 생각이 들든지, 그러면 나를 우습게 여겼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제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 화가 났다는 사실을 말하면 멍청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서울신문인가 신문사 기자가 왔습니다. 안양천에, 제가 관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관악고등학교 안양천에 있는데 뭐 냄새가 아주 옆에 이렇게 냄새가 정말 엄청나고, 또 그 냄새가 이게 화학적으로도 좋지 않은, 옆에 이제 여러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바로 앞에도, 담 앞에 무슨 화학 공장이 있었는지 거기서 뭐 어떨 때는 막 펑펑 소리 나기도 하고 냄새가 나는데, 그 CL, 염소, 우리 화학 성분 중에서 CL이 염소인데, 염소 타는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그게 농약 냄새 비슷해가지고서 아주 그 곤욕스러운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관악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그 환경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가 온 겁니다. 그리고 학생회장이었던 친구, 원일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생회장이 누구냐? 그래서 원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은 이제 화우의 국제 변호사로 이제 아주 뭐 국제 특허의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일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거부 친구하고 저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셋이 가장 친했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된다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서울 법대에 가서 대통령 된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어머니 저 희승인데 원일이 좀 통화 좀 했더니 잡혀갔다 그러더라고요. 데모하다가 이제 잡혀가서, 그래도 감사하게 판사를 하고 이게 문제되지 않고 나중에 좀 감사했었는데, 그동안에 한참 이제 소식이 끊겨져 있다가 거부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신문 기자를 만날 때 막 화를 냈어요. 취재 안 하겠습니다. 왜 취재를 안 하냐? 그러니까 아니 이제껏 계속 학교 나쁘다고 취재만 해갔지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 나쁘다는 것만 계속 나오지, 그래서 더 이상 취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너 마음이 아파서 그렇구나. 그래, 네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보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취재를 안 해? 너 이 취재가 얼마나 이거 중요한 건데 너 기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래서 자기가 기자 되기가 어렵게 기자가 됐다는 것을 한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같이 듣고 있던 제 마음에도, 아니 지금 기자가 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한참 그러고 가니까, 어렸을 때에도 야 이게 참 그분에 한정돼서 말하는 것이지만, 야 그 기자의 수준이 야 이거밖에 안 되나. 오히려
한참 하면 한 10살 정도 어린 거기도 보니까 초보 기자 같아요. 뭐 한 30살 정도 됐던. 아니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가 기자가 되려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렵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기자인데 기자가 무시당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좀 언짢음이 있겠지요. 어린 나이가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화가 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다. 어제도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썼지만 어제 오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데 아침에 밥을 이제 가서 좀 배가 고프길래 모처럼 배가 고프길래 이제 비빔밥을 해서 이제 먹는데 밖에서 뭐가 막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가를 이렇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두 분이 막 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이게 끝날 건가 아닐 건가 하는데 느낌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밥 먹다 말고 출동을 해가지고 출동을 해서 제가 아니 이 슬픈 세상에 서로 위로하고 사셔야지 좀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분한테 아니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분은 아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전지 작업을 하는데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해야만 일이 끝나나 봅니다. 어제 끝나는 거 보니까 꽤 걸리니까 7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전지 작업하시던 분이 7동 주민이에요. 근데 자기가 조경 대표인데 이제 그래도 단지 자기가 사는 단지를 이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아주 염가로 그리고 자기가 직접 올라가서 막 나무를 자르더라고요. 자기가 올라가서 자르는 그게 아닌데 그래도 단지를 생각해서 막 자르고 있는데 이제 헬스클럽 끝나시고 오시는 분이 아침 일찍 끝나고 오신 분이 왜 아침부터 이렇게 7시 반부터 이게 저 전동 모터 왱 하는 거 왜 이걸 하느냐 이러면서 막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좀. 그런데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 뭐냐면 아파트에서 돈 주고 했는데 왜 그러니까 이제 좀 부리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부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나도 아파트 주민이요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도 좀 세게 나가니까 이제 위에서 하시던 분이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이제 욕설이 서로 이제 오가고 제가 나무 위에 올라가신 분한테 욕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설을 하면 선생님이 잘못한 게 됩니다. 혹시 상대가 먼저 잘못했더라도 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욕했어? 욕을 했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선생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욕은 빼고 하십시오. 한 4, 50분 걸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뭐가 될만 하면 다시 붙어서 또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신랑이랑 한참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쪽 분이 대표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 단지 대표한테.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있으셨나 봐요, 이분이. 불만이 많으세요 보니까. 그래서 전화하셔서 나오셨어요 아침에 또 그분이. 근데 제가 선생님 그 전지 위에서 올라가셨는데 이분이 또 녹음을 하셨어요. 그 욕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대표가 나오시니까 이거 봐라고 이게 욕을 했다고 이렇게. 근데 그냥 욕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 나무 위에서 일하신 분한테 아유 단지 내 분인데 욕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좀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마음이 동하셔가지고 내가 욕을 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서 악수를 했어요. 악수해가지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대표님께서 누가 잘못한지 아시는가 봐요. 평소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대표인 내가 잘못했습니다. 일을 시킨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분한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이분한테 계속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제가 생각할 때는 전지하시는 분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7시 반부터 합니다. 공지도 다 됐고. 그런데 한 680세대인가 그러는데 그 일일이 다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또 저렇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입으로 뭐가 잘못 나가면 그것이 자신에게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화가 나는 순간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면 참 대단한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의 한계는 모욕당한다고 하면 그것을 모욕당한다고 여기셨을 때 자기가 힘이 약해가지고 할 수 없이 참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길이다. 그것이 결코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경험상 우리가 알게 됩니다. 화를 입으로 내뱉게 되고 나서 유익한 적이 있었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그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실은 다툼이 공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언젠가부터 저도 이제 자동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확 끼어든다든지 그러고 뭐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가면 막 화가 나잖아요. 마음속에 쫓아가서 한번 해주고 싶고 젊었을 때는 쫓아가서 한번 혼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여보 참아요. 근데 막 미안하다고는 안 해? 그랬었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그렇게 해봤자 하루 종일 힘든 사람은 저 자신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쫓아가서 말해줬던 안 해줬던 그 열받은 상대 스트레스가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갔는데 나만 화나가지고 하루 종일 지내면 그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바보 같은 짓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노의 격동은 심지어 살인에까지 이르게 한다. 가인의 경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모욕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그냥 그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다고. 그러니까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입는 겁니다. 사실은 넉넉하게 이겨내야 주는데 살인 후에 그가 직면했던 게 뭐냐? 유리방황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기 전에 이렇게 딱 웅크리고 있다가 팍 튀어나오는데 너 지금 죄가 그렇게 오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메스터해라. 그러냐.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너 죄를 다스려라 이랬는데도 가인이 그러더니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 참 무섭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참, 그것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그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시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 우리가 초래하는 악의 준동으로 말미암아서 직면하게 되는 괴로운 결과,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참, 하가 없이 일생을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입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가 가슴에 일 때 진실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기까지 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런 모습이 이 땅의 그 누구들에게 진짜의 인생됨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구자로서 아버지, 바라볼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실 줄 압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되던 미군이 철수하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분노나 시기에 의한 것, 그 누구의 오기에 의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나라와 평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길로 향하여 위정자들과 또 국회의원들과 또 지방자치단체들, 심지어 교육감들조차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악한 짓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